안녕하십니까. 송국건의 혼술 32번째 장.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대통령은 해외로, 야당은 장외로입니다. 지금 제 뒤에 보는 광화문 광장, 내일 저 광화문 광장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,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립니다. 집회인데요. 지금 한국당 첫 예상으로는 약 7만 명 이상이 몰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한국당은 전국에 당원협의회죠. 당원협의회가 253개가 있는데, 국회의원이 있는 당원협의회에서는 과거 지구당입니다. 국회의원이 있는 당협에서는 한 당협당 400명, 그리고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 당협에서는 한 당협당 300명, 이렇게 총 동원령을 내렸습니다. 그 이상으로 다 서울로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죠. 그 7만 명이 모여서 한교안 대표 체제 들어서 첫 장외 집회죠. 이 장외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인데, 한국당은 이 장외 집회가 끝난 뒤에 청와대로, 저 멀리 보이는 청와대로 행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행진을 하면서 지금 인사참사, 조국 민정수석의 퇴진, 인사검증 책임자죠. 조국 민정수석 퇴진 같은 것을 요구를 할 계획인데요. 물론 이렇게 장외 집회를, 대규모 장외 집회를 하게 된 도화선은 아시다시피 헌법재판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입니다. 내일 청와대까지 행진을 하는데 지금 대통령은 청와대에 없죠.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입니다. 조금 전 오늘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한 것도 전자결제를 통해서 외국에서 했습니다. 외국에서 전자결제를 통해서 한 것은 헌법재판관 후보자, 작년에도 세 사람을 해외 순방 중에 전자결제를 한 적이 있죠. 그래서 지금은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해외에 있을 때 굳이 그렇게 또 전자결제라는 형태를 취해서 해야 되느냐,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. 어쨌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. 뭐냐면은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서 해외 출장을 갈 때, 그때마다 국내에서는 꼭 여러 가지 좀 큰 이슈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. 대부분은 악재입니다. 악재가 발생한다는, 그래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징크스라는 게 있는데,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보면은 첫 해죠. 2017년 11월에 동남아를 순방했는데, 그때 포항에서 규모 5.4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. 대통령이 없을 때요. 그리고 작년 3월이죠. 베트남과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하는 순방길에 올랐는데, 그때는 문 대통령 순방 당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. 구속이 된 일이 있었고, 또 3월 26일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를 했죠. 발의를 했는데, 그때도 해외에서 전자결제를 하면서 발의를 했습니다. 전자 발의를 한 것이죠. 그리고 또 작년 11월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죠. 그때는 국내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, 청와대 특감반이죠. 특감반 소속이었죠.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내부의 이 어떤 민간인 사찰 의혹, 이런 것을 폭로를 하면서 국민가 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. 그때도 야권은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을 제기를 했죠.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 없었습니다. 자, 대통령 해외 순방 징크스가 가장 극심했던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입니다. 제가 일일이 소개해드리지는 않겠고, 중요한 저희들 기억에 남는 것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2013년 5월에 첫 미국 방문을 했는데, 그때 윤창중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사건이 있었죠.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 완전히 아무 성과도 없이 가려져 버리고, 이 성추행 사건만 크게 불거졌고, 이것이 내내 도덕성, 청와대 참모들의 도덕성에 첫 흠집을 낸 그런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해 9월에 러시아와 베트남을 방문했는데, 그때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이 또 일어났고요. 또 서유럽 순방 때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정부가 한 적이 있었고, 또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주한 미국 대사 리포트 대사가 개안에 습격을 당했을 때,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중동 순방 중이었습니다.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던 2015년 4월에는 당시 이완구 총리가
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사의를 표명을 했죠. 그때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었죠. 그런 일도 있었고, 또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말레이시아 방문 중이었습니다. 이렇게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그 어떤 대형 악재가 터지면은 해외 순방 성과가 가려진다.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. 가령 그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부재 상태를 국내 정치에 좀 활용하는 그런 경우는 혹시 없을까? 그런 의문이 좀 들 때가 있고요. 뭐 이번은 좀 다른 경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 부재 중에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공직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을 했고,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그 문제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뭐냐면은 지금 대통령이 이 임명 강행을 꼭 외국에서 전자결제로 했어야 됐느냐,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안 할 수가 있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청와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. 지금 전직 그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어제 18일 완료됐기 때문에 오늘 그 두 사람을, 이미선 후보자를 포함해서 두 사람을 임명을 해야지 계속 이어진다.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급한 문제일까요? 두 명 사이에 며칠 공백이 비는 것이. 자,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죠. 두 사람에 대해서. 그렇다면은 대통령은 10일 기한 내에 다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10일 기한 내입니다. 그러니까 지난번 13일에 1차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23일까지 그 청문 보고서를 다시 채택해서 달라,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죠. 23일까지 요구를 하면 23일까지 안 되면 24일날 임명을 해도 됩니다. 그러니까 23일까지는 또 야당을 또 설득을 하고 여론을 좀 다독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23일날까지 통보해달라고 하면 되는데, 그것을 거르지 않고 어제까지 해달라고 한 것이죠. 18일까지. 여유가 있는데도. 그리고 오늘 바로 강행을 한 겁니다. 임명을 강행을 한 것이죠. 이것은 결국은 그 야당과의 기싸움에 밀리지 않겠다, 뭐 그런 의도겠죠.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뭐 기싸움을 먼저 앞세울 때인지, 아니면은 아주 국민 여론도 상당히 좋지 않은데 국민 여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탐색을 하고 국민 여론을 살펴보고 또 야당을 설득하고 또 대통령이 해외에서 전자결제를 통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그런 조금 어색한 그런 형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시간 여유를 갖고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강행했어야 되지 않나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송은근의 훈수였습니다.